마인크래프트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마르쿠스 엘렉세이 페르손, 일명 노치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임이다. 노치는 어렸을 때부터 스웨덴 멘사에 이름을 올리고 48시간 안에 게임 만들기 대회에 나가 미니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만든 적이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천재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대회에 나가 만든 미니크래프트에는 조합대, 좀비, 크리퍼 같은 것들이 등장해 현재 마인크래프트의 조상격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노치는 2009년 4월 6년째 블럭을 쌓고 부수며 생존하는 인디게임 인피마이너라는 게임을 보게 된다. 노치는 평소 이 게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안가 이 게임의 소스코드가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노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피마이너 게임을 뜯어 고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이런 유형의 게임을 만드는 것에 적응하게 된다. 2009년 5월이 되어서는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조약돌을 쌓고 부술 수 있는 게임을 단 6일 만에 만들게 되는데 그 게임이 바로 마인크래프트였다. 앞서 말했던 노치는 인피마이너 게임에서 영감을 받아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만들게 된다. 하지만 처음 마인크래프트가 출시됐을 당시 게임의 이름은 마인크래프트가 아닌 케이브 게임이었다. 2009년 5월 10일 케이브 게임의 최초 버전이 공개되고 잔디와 돌블록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시간이 지나 게임의 이름은 마인크래프트로 변경되고 2009년 11월까지 개발한 클래식 버전이 공개된 후 이 버전 때부터 크리에이티브, 서바이벌, 멀티플레이 모드가 추가된다. 또 2009년 12월부터 2010년까지 개발된 인데브와 인프데브 버전에선 무한맵이 추가된다. 시간이 지나 2019년 5월 17일 마인크래프트 탄생 10주년을 기념하게 되었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무료로 마인크래프트 10주년 클래식 버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마인크래프트는 2019년 5월 기준으로 PC와 콘솔 누적 판매량 1억 8천만 장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1위에 등극하게 된다. 몇십 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 순위 1위를 지키고 있었던 테트리스를 몰아낸 것은 마인크래프트가 최초이다. 마인크래프트는 2위인 테트리스와 약 1천만 장 차이를 벌리면서 1위에 등극했으며 2015년도 마인크래프트는 가장 많이 팔린 인디 오픈월드 비디오 게임 기네스북에 등재되면서 이 게임이 얼마나 전 세계에서 인기 있고 대단한 게임인지를 보여주었다. 참고로 마인크래프트는 남극에서 4장이 팔린 기록도 가지고 있다. 마인크래프트는 서바이벌, 크리에이티브, 하드코어 같은 다양한 게임 모드들이 존재한다. 여기서 하드코어 모드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부활할 수 없는 마인크래프트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모드이다. 하지만 여기 하드코어 모드에서 무려 5년간 생존해온 한 스트리머가 있다. 바로 해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필자라는 유저로 그는 이 마인크래프트 하드코어 모드에서 약 5년간 살아남았던 사람이다. 그를 살아남았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번 해 4월 그가 마인크래프트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인데 그는 동굴에서 아기 좀비와 동굴 거미에게 습격을 당해 결국 생존 5년 만에 마인크래프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스트리머 시청자 모두 충격에 빠져 약 1시간 동안 유다의 창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수많은 전세계 유저들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 탈출맵, 도시맵, 건축물들을 제작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인크래프트 세계에서 최초로 제작된 건물은 과연 무엇일까? 마인크래프트 알파 버전이 출시됨과 동시에 2009년 5월 17일 새벽 4시 24분 7초경 마인크래프트의 제작자 마르쿠스 페르손이 사이트에 자신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 만든 건물을 스크린샷으로 찍어 올리게 된다. 그렇게 노치가 만든 돌로 된 성은 마인크래프트 세계관 속 유저가 만든 최초의 건물이 되었다. 노치가 찍은 스크린샷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유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게임 출시 24시간 만에 내적 분량이 넘어가는 댓글들이 달린과 동시에 다른 유저들도 자신이 만든 건축물의 스크린샷을 찍어 사이트에 올리기 시작했다. 출시 20분이 지나선 돌로 된 탑 사진이 올라오고 출시 49분째가 지나고는 돌로 이은 징검다리 스크린샷이 올라왔는데 원래 이 사진은 유튜브에 제작하는 영상까지 함께 있었지만 현재는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스크린샷만 남게 되었다. 출시 2시간째가 지나선 마리오를 만든 스크린샷이 올라오고 20시간이 지나고는 엄청난 규모의 성 스크린샷이 올라오게 되면서 마인크래프트의 건축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
노치는 게임을 기획하는 데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데에는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다. 실제로 그는 자바 문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었고 이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개발 과정에서 생긴 수많은 버그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던 적이 많다. 마인크래프트 프로젝트가 점점 커짐과 동시에 마인크래프트 내에 사용된 코드들도 점점 복잡해져만 갔고 이미 사막처럼 펼쳐져 버린 게임 코드를 전부 수정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모장을 인수한 뒤 그들은 마인크래프트 내적인 버그들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을 뜯어봤지만 이리저리 꼬여져 있는 마인크래프트 코드에 결국 소스 코드를 전부 뒤집어 엎어 완전히 새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행히도 마인크래프트의 소스 코드 난이도가 낮은 덕분에 큰 어려움은 없었지만 노치의 코딩 실력을 알 수 있는 사례가 되었다. 샌드박스 장르의 마인크래프트는 유저가 마음먹기에 따라 플레이 타임이 정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마인크래프트도 엔딩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엔더월드로가 엔더 드래곤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엔더 드래곤을 잡게 되면 엔딩글이 길게 나오게 되는데 마인크래프트의 엔딩글을 짧게 요약하자면 사실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세계는 모두 유저의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며 게임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엔딩 내용과 관련해 게임 속에서도 살짝 힌트를 준 적이 있는데 엔더월드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게임의 끝에서 만난 도시라는 업적을 대놓고 보여줌으로써 마인크래프트는 단순 게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인기 있는 게임답게 다양한 국가 언어를 지원하고 있지만 정말 특별한 언어도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날 수 있다. 바로 고양이 언어. 이 고양이 언어의 기본적인 틀은 영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게임 내 존재하는 모든 아이템의 언어가 고양이 언어로 바뀌게 된다. 2018년 10월 13일 마인크래프트 개발진은 공식 홈페이지에 고양이 컨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발표한다. 해시태그 마인크래프트 캣 컨테스트 해시태그를 달아 SNS에 올리면 투표를 통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단 한 마리의 고양이만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넣어주겠다고 발표하게 된다. 수많은 고양이 사진들이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최종 3마리의 고양이들만 남게 된다. 시간이 조금 지나 2018년 11월 29일 젤리라는 고양이가 최종 우승을 하게 되고 현재는 마인크래프트에서 젤리를 모티브로 한 고양이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사실 엄청나게 운이 좋았을 사람일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동안 마인크래프트의 변천사를 봐왔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지만 마인크래프트를 키고 보이는 저 마인크래프트 로고는 0.01% 확률로 민크래프트로 바뀌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저 로고는 민크래프트로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